자, 이제 4강 들어가자. 이제 소설이라서 완전 긴 거야. 이게 소설이라서. 자, 어제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마음고생.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은 것도 막 내적 갈등이겠지. 심리. 간접제식. 자, 김밥은 금세 없어졌지만 아까부터 빵빵해서 수상 타던 암튼 배낭에서는 유부초밥의 할머니니까 이거 사랑이겠지. 유부초밥의 양갱에다가 뻥튀기 보리차까지 먹고 마실 것 끝도 없이 나와서 할머니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 무릎 앞에 펼쳐졌고 우리를 마음껏 씻고 삼켰다니까 서로 후련해지니까 이제 식사가 들어가는 행위인 거야.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는 다 해소되는 과정이겠지 지금. 그러니까 해소되기 전까지는 밥을 못 먹었지만 밥 먹는다라는 거. 미지근하고 과일은 군데군데 갈변되어 있었지만 갈비 색깔이 변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눈물나게 맛있었다. 긴장 완화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게 긴장 완화가 그때였다. 갑자기 그때 이제 점점 절정이 또 어디야 이거 지금 점점 어디냐면 절정도 봐야 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절정 피크로 가고 있는 거야. 뭐가 되겠어? 이제 개화가 되겠지. 갈등이 해소되겠지 지금 앞으로는. 갑자기 유부초밥을 먹었던 원전이 윽 하면서 인상을 확 찌푸렸다라는 거는 긴장감이고 이거는 변화가 감지된 거죠. 이상하다? 손이 이상해. 돌이라도 씹었는가에 바라보니 그러니까 할머니 걱정됐겠지. 나의 생각은 김밥 먹다 돌 씹었나? 원전은 브로콜리를 쳐들고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 긴장한 고조. 터진다. 개화. 터진다. 중요한 단어. 사건과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호기심, 긴장감. 그러니까 절정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터진다. 즉 내적 갈등이 터진다. 브로콜리가 터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전환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건 시에서는 어조의 변화, 시상의 전환, 그런데, 그러나, 땅끝에도 많이 나온단다. 그런데, 그러나가 시상의 전환 많이 나온단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땅끝, 나이덕의 땅끝. 요것도 연계로 한번 살짝만 보고 가는 것은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도 땅끝이 낭떠러지와 비슷하다고 했잖아. 낭떠러지. 그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온다? 이런 시상의 전환도 땅끝에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그러나로.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대로. 그러니까, 여기도 전환이니까 같이 유사할 수 있으니까, 나이덕의 땅끝. 한번 살짝 봐주면서 맞추면 좀 좋고, 때려 맞으면 좋고. 터져보가. 이쑤시개를 그대로 둔 제 원전의 브로콜리에 시선을 모았다. 하는 소리 내는 원전이 이번에는 연두빛 팔목 중간쯤을 연두빛이야. 왜? 색채우고, 브로콜리니까 연두빛, 브로콜리가 연두빛. 아니, 뭐가 자꾸 터지는 것 같아. 근데 개화의 원인이 뭐지? 그 노래였다라는 거, 노래.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해소, 주변에 도움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노래라는 거. 애국가. 터진다니 모르겠어. 자, 브로콜리 터진다. 브로콜리가 안에서부터 터지고, 여기 가볼게. 그래서 작은 불꽃 같은 것들이 막 안에서부터 이제 환상성 작은 불꽃 같은 것들이 막 안에 팝콘 터지듯이 푸럭 터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정확히 무슨 느낌이야? 더러 겁이 나서 물으려는 참이었다. 갑자기 안필 쓰는 할머니야. 일단 완전히 브로콜리 붙잡고 얼굴 가까이로. 자, 왜냐면 퍽퍽퍽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꽃같이 꽃봉오리가 펑펑펑펑 터지고 있는 거야. 이것 봐라 여기. 나 잘 보자. 따뜻히 바라보주는 사람 큰 소리 노래한 후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해결로 간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자, 나도 얼굴을 들이대보았다. 노랗고 작은 점. 브로콜리 윗부분에 보글보글한 작은 봉우리 중 하나가 빵 터졌고 노라면 실급이 아주 자세한 묘사야 이거. 묘사. 그러니까 묘사가 뭐야? 감각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묘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은 묘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묘사. 쌀알만큼 작아서 아주 작지만 붕할 수가 없지만 모두 그게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거 꽃 아니야? 맞지? 꽃봉오리 부분을 크게 잘라 계량해서 만든 채소긴 한데 꽃봉오리 부분을 크게 계량해서 나쁜 점 보완 더 좋게 고쳐서 만든 채소이긴 한데 그러니 꽃이 개화할 수 있는 거야. 브로콜리라서 시상에 이 조그맣고 짜잘한 게 다 꽃이요? 꽃이 되게 많은 거지. 꽃이. 우리는 원주된 브로콜리 얼굴 바짝 대고 숨을 죽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래도 툭툭 음성산이고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었다. 자, 노랗고 작은 점이 꽃봉오리라는 거. 브로콜리 꽃인 거야. 브로콜리 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채소인데 꽃이 있는 거야.
이내.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암시하는 거 당연한 거겠지? 복싱을 그만둘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암시. 처음 날 뽀꼬리 끝이 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다 환상적이야. 이거 비현실적이야, 이거. 내용은 쉬워. 삶이 전환될 것이고. 총알 모양의 꽃자루가 쏙 올라오더니 길게 돌돌 말린 새노란 꽃잎이 점점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니까 꽃이 그냥 점점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이겠지. 이렇게 꽃이 뿅뿅뿅뿅뿅 피고 있는 거야. 몇 분이 지났을까 드디어 한 송이가 개와 빡 폈다. 몇 장짜리 꽃잎이 곡갈 모양으로 고개 숙인 작은 소박한 꽃이 있었다. 곡갈 모양으로 꽃갈 모자. 첫 번째 꽃을 따라 나머지 봉오리를 경쟁하듯 쏙쏙 피어나기 시작했다 했으니까 개화 과정이 있다. 개화한다라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거고, 성장 번영, 그러니까 개화라는 것은 성장 혹은 변화, 이런 의미로 개화를 의미한 거고, 이거는 인간 원준이 자체가 성장했다는 뜻으로 개화의 의미를 집어넣어 주겠지. 지금 그것도 마음고생 해결되는 것이면서 복싱 선수를 곧 안 하고 다른 삶을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개화 과정을 구체적 감각적 묘사하고 시간의 흐름으로 대상을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 필기하면 돼. 어렵지 않아. 아이고 참 예쁘네. 정말 이쁘다. 긍정적 감독, 경이로움 같은 거. 경이롭다, 신기하다라는 거. 경이로움. 장관이야. 우리는 저마다 한마디씩 조용히 말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 낮추어 말했다. 경이롭기 때문에 와, 신기하다, 놀랍다. 곧 갓 태어난 아기 동물을 내려다보는 것도 가슴속에서 뭔가, 아직까지 브로콜리가 아직 개화된 거야. 손으로 돌아온 건 아니겠지? 어깨 주시를 마구 쓰다듬었다. 항상 이거 스킨십이 센 여자야 지금. 기분 되게 이상하네. 그건 긍정적 방향성인 거니까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될까, 이상하다는 거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래. 원준이 브로콜리를 내려다봤다. 눈가 입과 항좀 풀어진 것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좋아한다. 외양묘사, 표정묘사. 표정에서 나오는 간접제시. 그 이제 다 나았다. 흡족해본다. 한 시간 지났을까? 브로콜리 커다란 꽃뭉치가 되었고, 꽃뭉치가 돼버린 거야. 하나, 둘, 셋 꽃이 펴서 이제 브로콜리가 꽃뭉치. 모든 꽃 봉오리가 저마다 축은축 늘어지고 가운데 꽃은 꼿꼿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 손끝으로 꽃송이 하나를 맵싸한 향, 후각적인 게 물큼 퍼져나왔고 꽃 냄새도 펼쳐나왔고 꽃향기랑 다른 훨씬 강렬 정신을 청량하게 해주는 그런 냄새였다. 번갈아 가면 조심 브로콜리 다 쓰다듬지. 이 쓰다듬는 행위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위로. 대결을 하면 누군가를 칭찬하듯이 손길을 스칠 때마다 꽃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향기를 내뿜었다. 의인법이니까 비유법. 꽃들이 끄덕끄덕했다고 하니까 의인법. 향기, 후각적인 좋은 거를 내두고 있다. 꿈에서 잊지 못할 진한 향기. 아마 요 매콤달콤한 냄새는 바람을 타고 멀리 가 있을 거야. 지금 아마도 관악산 중향긋할 거야. 후각적 뿌듯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뿌듯하다 이런 건 직접 제시. 자기 생각 내건 직접 제시. 자, 이제 결말 갑니다. 결말. 아이고. 결말 가자. 결말. 우리가 산을 내려온 것은 해가 슬슬 저무는 시간의 흐름. 다른 말로 이제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하지. 문학 개념, 추보식, 시간의 흐름. 온 길을 따라 그대로 서울대학교 관악산이니까 관악산 할아버지와, 자, 지쳤겠지. 할머니, 아버지가 관악산 탔으니까. 소리 집을 가는 갈림길에 나올 때까지 천천히 걸었어. 갈림길. 브로콜리 꽃을 수건으로 손이 아직까지 꽃을, 아까 그 수건을 다시 사람들이 볼까봐. 그 모양이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꽃다발 하나를 안고 가는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꽃다발이지, 꽃다발. 이렇게 긍정적 수건에 있으니까 꽃다발. 나는 발을 콩콩 구르며 집을 돌아왔다. 발을 콩콩인 거니까 음성사진 기분 좋다. 콩콩콩, 기분 좋아. 뭐 이런 거.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직접 제시. 서술자의 감정 직접 제시. 그런 땀을 잔뜩 흘린 터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씻고 잠자리 누웠다라는 거.
맵싸하다, 후각적인 거, 샹들리에, 꽃 향기라는 건 청량하다라는 거, 매콤달콤한 냄새, 향긋한. 그러니까 관악산 초입까지 냄새가 타고 가지.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냄새가 개인적인 거에서 주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가 향기가 퍼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향기가 퍼진다라는 거. 자, 막상 눈이 그렇지 않았다. 소풍 다녀온 아이처럼 즐거운 흥분이 온갖 장면들이 스쳐가는 것이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왼쪽 굴렀다. 너무 좋았다라는 거. 환상적 사건이니까 흥분과 감동. 그러니까 지금 확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행동인데 지금 너무 결말을 자세하게 했어 지금. 원준은 복싱을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내게 하지 않은 것이 참 조금 섭섭했다라는 건 아직까지 원준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 결말에 나오지 이거. 그러니까 복싱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는 건 섭섭했다라는 건 맨 마지막에 나와 이제. 제 느끼는 전화를 다 떠는 녀석이 정작 자기 내면이라는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입을구멍전에 그 지역까지 혼자 괴로워했다니. 터놓고 얘기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에. 나는 어둠 속을 혼자 입을 삐죽거렸다. 혼자 하고 있는 거 혼자 삐죽거렸다는 표정이니까 간접제시. 그러니까 직접제시 간접제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하긴 얘기했다는 내가 뾰족한 대책 내놓을 수 없다. 혼자 맛있는 거 사줄까, 여행을 다녀올까 하며 기분을 풀어주고 안감이 쓰게 했을 테지만 광탄 안면에서 아처럼 아니다.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실에 빠진 연애를 달래는 방식은 이게 다 뭐야? 도치법인 거고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민망한 기분 들었다. 해결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이제 섭섭한 게 있는 거야. 섭섭한 게 있는 거야. 아직까지 해결을 직접 못했으니까 직접과 간접의 충돌. 자, 새로운 앵무새를 사줄까? 아니 해결책인 거지. 만약 그렇다면 그 녀석은 틀림없이 제로운을 사용하면 틀림없다. 말자. 그 제로운 말자와는 다른 귀염이고 다른 목소리를 테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쌍소리 떠는 앵무새가 될 것이다. 말자의 특징이 쌍소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먹은 거야. 할머니의 특징가 뭐냐면 말자가 왔지만 처음엔 고분고분해도 할머니가 그러니까 와일드한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지. 할머니가 그걸 앵무새가 따라가서 쌍소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잠이 오고 있었다. 다 누가 이거? 솔직히 나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 나의 생각들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이게 뭐냐면 맛있는 거 사줄까라는 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위로하고 배려는 누구나 한다라는 거야. 위하고 배려하는 행동들은 다 연인끼리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위로하고 배려 정도지 실질적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닌 거죠. 하면서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지. 내가 엄마가 우리 아들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그건 올바른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주변 다 그냥 달래고 위로하고 정도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쌍소리는 할머니가 쌍소리를 한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앵무새인 말자나 혹은 새로운 앵무새도 쌍소리 하겠지라고 예측하는 거야. 다음날 아침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 한 통. 메시지라고 했었지? 자, 그 사진에 뭐 있어? 나 복싱 관두기로 했다. 이거 중요한 거지. 복싱 관두기로 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얘기한 거지. 메시지가. 사진을 첨부한. 그러니까 손 사진이겠지? 오른손 찍었는데 끝에 시든 꽃봉오리가 아직까지는 달려있어. 했지만 거의 온전한 손의 모양이니까 완전히 나은 사진은 아니야. 완전한 손의 사진은 아니고 나아가고 있는 손의 사진이야. 째째한 능을 치면 이제 사진 보냈다고 나 오른손 다 돌아왔어. 복싱 다시 할까? 이게 아닌 거야. 점점 나아지고 있는, 즉 해소, 100%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갈등 해소가 점점 되고 있는 손의 사진과 함께 메시지 복싱 관두기로. 아직은 있지만 자, 나는 잘 됐네 라고 답장 보냈고 정말 잘 됐네. 응원과 지지. 잘 됐네. 이런 것들. 잘 됐네. 응원, 지지. 새로운 삶.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원주는 새로운 삶으로 나간다라는 거를 암시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긴 시간 동안 브로콜리 펀치 했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 소설이니까는 우리 친구들 창비 잘 봐주시고, 자, 작가와의 대화.
마음의 병.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고, 고민, 학습활동. 자, 이거 너희가 쭉 보면 되겠지, 이거? 그 다음에 처방전, 오른손, 증상, 내용 다 나왔던 것들인 거야. 브로콜리 모양. 오케이. 자, 이거 봐봐. 너희가 지금 학습활동도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비현실적 요소가 나왔잖니? 그러니까 당연히 브로콜리는 비현실적 요소인데 이거를 지금 고전 소설과 생뚱 뭐겠어 이것도 연계 조심해야 되겠지. 연계. 홍길동전 박시전은 고전 산문인데 이게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비현실적인 거 환상적이라고 하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거? 전기적 요소라고 그래. 전기적 요소, 기이한 것이 있는 요소라고 그래. 전기가 링컨의 전기가 아니야. 자서전이 아니야. 일대기가 아니고 기이한 것이 있는 요소, 전기적 요소가 삽입되어 있다라고 문학 개념어. 환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박시전이 홍길동전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박시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박시전이. 그래서 박시전도 너희가 줄거리 정도만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초자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자, 시작. 초자연적이다, 환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전기적 요소다. 같은 문학 개념어야. 환상문학, 환상적이라는 문학은 옛날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현대문학에서는 현실적 경우를 재현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주류면서 환상문학은 고전문학 같고 유치하다고 생각을 좀 했다. 그치? 그런데 90년대부터 일부 소설가들이 판타지라든지 SF 소설 같은 것들이 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 드라이브라는 거죠. 스노볼 드라이브라는 것도 있고 약간 다른 출판사인데 환상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야. 이 개정이 되면서 1호 개정에서 2호 개정 되면서 환상적인 작품들이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반영하는 거지 이걸 지금. 환상적 고전 소설에만 있었던 환상적 요소를 현대 소설 옛날엔 싫어했지만 유치하다고 지금은 그걸 삽입하기 시작했다. 주요한 장치로 자, 2000년 들어오면서 환상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환상문학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가 등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비현실적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이 나왔다고 좋은 건 아니고 환상성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여기는 뭐 했어? 브로콜리 펀치 뭐 했어? 브로콜리 바뀌는 환상적인 걸 통해서 폭력과 내적의 좋은 가치관이 충돌하는 폭력적인 사회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까지 해야 좋은 작품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박광석 할아버지가 중요한 거야. 문제 해결력, 해결자, 산에 가자 이렇게 하는 거. 대안을 탐색하는 요게 좋다라는 것인데 문제 해결이고 박시전은 병자호란이라는 거. 박시 여자야. 여자 여인인데 원래 금강산의 도사의 딸이야. 근데 남자가 딱 갔는데 이쁜 줄 알고 찾아갔는데 이게 괴물이야. 괴물 여자가. 그래서 데리고 왔지만 남자가 너무 여자가 못생겼으니까는 막 도망가고 막 결혼 첫날 막 문 박차고 나가고 6개월 동안 들어오지 않고 막 외모지상주의가 그때부터 있었나 봐. 그런데 허물을 벗으니까 미인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걔가 병자호란 때 용골 때난 그 청나라 장수를 막 물리치고 막 환상적인 돛을 부리는 여자야. 금강산 도사 딸이니까. 이런 얘기가 박시전이야. 그러니까 병자호란이라는 건 배경으로 하는 건데 허구적 내용은 역사 군담은 싸운다라는 거야. 역사적인 병자호란의 군담, 전쟁하는 그런 소설이 박시전이야. 아름다운 용, 박씨 부인이 아름다운 용모로 변신하거나 신이하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부분에서 환상성이니까 요게 박시전이 그 내신하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소설이기는 해. 그래서 꼭 박시전도 꼭 달라고. 여기 홍길동전은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박시전을 조금은 알고 비환상적인 걸로 연계된다라는 거. 박시전의 줄거리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비현실 요소에 해당한다. 자, 타인을 향한 폭력이야, 이거. 폭력적인 세상이 좀 많으니까. 극복하고, 폭력이 소거된 세계를 지향. 폭력이 없어지는 세계를 원한다, 지향한다. 폭력이 소거된 세상을 지향하는 소설이다라는 거. 경쟁체제의 잔혹성.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지. 경쟁체제 잔혹성.
참신한 소재로 경쟁 체제의 잔혹성, 현대사회 경쟁에 대한 잔혹성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박시정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제 또 이제 비평문도 나온 거고, 비평문. 경쟁. 그래서 경쟁에 대한, 경쟁에서 나오는 내적 갈등이었으니까, 심한 경쟁이다. 이런 경쟁적인 것들 때문에 썼다. 비평문. 됐고, 말자, 됐고, 맥락, 작품, 문학사적 맥락. 그래서 요거 다 뭐라고 했죠? 저번에 감상이론 중에서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외제적 관점 중에서 문학사에서 나온다. 브로콜리. 무슨 문학사다, 이거? 환상문학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환상문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맞니?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사 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감상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준다. 자, 사회문화적 맥락은 경쟁이 너무 심한 사회문화적,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현실 반영론. 현실 반영론이야. 원래는 뭐도 있어, 이거? 작가 표현론 쪽 방건도 있죠? 작가 표현론도 있어. 혹은 뭐 있어? 독자 효용론도 있어. 지금 내가 뭐 얘기한 거야? 문학작품 감상에서 외제적 감상인데, 원래는 세 개인데, 현실, 작가, 독자인데, 이 문학사적 맥락이 이번 교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학사적 맥락도 문학사, 문학의 역사, 흐름으로도 외제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도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실 반영론,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만 있었는데, 요새는 문학사적도 지금 추가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브로콜리 펀치 소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잘 정리하고 문제 많이 풀고 인출 많이 해서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